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정비 사업이 핫한 용산에서 현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양가를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많이 눌러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어느 정도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전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정비 사업의 촉진의 초석입니다. 말하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그런 촉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수익이 개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 일반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로또 분양이라고 소위 불려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렵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분양 시장이라는 거는 신축 매수 시장으로 곧 재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요, 옛날에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이 기다려서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싸게 받는 게 로또 분양의 이제 그런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정말 비싼 아파트는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양에 몰릴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묻지마 청약 열풍은 좀 가실 것 같다. 그리고 구축들은 전월세 가격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뭐 신축 공급은 그동안 좀 많이 눌려왔었는데 이제 좀 증가하게 될 요인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대는 정비 사업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이죠. 정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만든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기존에 원래 존재하던 민간 재개발과 민간 재건축이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산 원유로 일가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는 사업에 공람이 떴습니다. 즉 말하자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정법에 의해서 주민 열람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용산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먼저 용산 원유로 일가가 어디냐면요, 이게 동 이름입니다. 동 이름. 이제 기존에 용산 이제 요 부분이 더 프라임이 요 지역에 있고요. 이게 용산 경찰서 위치이고 이제 여기가 용산 롯데캐슬 포레입니다. 그 옆에 다가구 소위 말하는 빌라촌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탈바꿈 시킨다라는 게 사업의 주된 계획입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고요. 먼저 그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란 역세권 지역, 즉 지하철역 인근에 어떤 기존에 좀 약간 낙후됐던 지역을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그 용적률을 올려준 부분의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시가 원가에 매입해서 임대를 주겠다라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원래 지을 수 있는 집보다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줄 테니 그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으시오라는 게 역세권 시프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지는 지하철역에서 250m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역세권 범위를 350m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기존에는 이렇게 250m 이내에만 됐다면 이제 350m로 이렇게 넓혀줌으로 따라서 요만큼의 공간들이 늘어난 거죠. 즉 이만큼들이 이제 고율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면적의 넓이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전체 100가구 중에 60%가 100% 중에 60%가 좀 낡은 노후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신속통합기획은 3분의 2가 그렇게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약 67%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60%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동네에 전체 100집이 있는데 40집은 신축 빌라여도 재개발이 가능하다. 근데 신통기획에서는 40집이 신축 빌라면은 안 됩니다. 33집 이하가 신축 빌라여야지 이 동네 전체적으로 낡았구나, 노후화 됐구나라고 인정해 주는데, 즉 노후도 기준 그 비율이 낮을수록 이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역세권 시트의 장점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줘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면서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2종 지구나 3종 지역의 아파트들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지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노후도 장점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100% 중에 75%가 노후화돼 있어야 되고, 모아주택은 이거보다 조금 프리한 57%인데, 역세권 시프트도 모아주택 못지않게 60%로 이제 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구역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지구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집을 재개발을 예상하고 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산 시점이 권리 산정일 이후면은 저는 이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즉 말하자면 권리를 계산하는 날 기준인데, 당신은 권리를 계산하던 날 여기에 소유주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 그 아파트를 주지 않고 돈 주고 돌려보내거든요. 이걸 현금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는 좋은 게, 지금 현재 이 원유로 일가도 지구 지정이 안 됐고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을 한 상태잖아요. 즉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이라는 거고, 지금 가서 만약에 내가 그 지역의 소유주가 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많은 정부에서 만들어낸 정비사업들, 공공재개발은 2020년 9월 21일이나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그 지역을 매수하셨어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게 되고, 신석통합기획도 마찬가지로 21년 9월 23일이나 22년 1월 28일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한 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아타운은 약간 좀 다른데요. 22년 6월 23일 이후에 들어가면 권리산정 그 이후로 계산돼서 현금 청산 될 수 있지만요. 뭐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즉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고 있는, 이렇게 강력하게 방지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프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최대 장점인 거죠. 그래서 도시정비형 사업,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로 일가, 이게 뭐 길 이름이 아니고 동 이름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앞이고 효창공원 앞역과 이제 숙대입구역, 남영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뭐 입지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용산공원이라는 호재가 존재하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으로 이동해왔고, 효창공원 앞역도 도심정비 사업에 의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미 효창공원 앞역에는 롯데캐슬 신축이 들어와 있고, 여기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 길에는 이미 주상복합촌으로 신축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서부이촌동 일대를 휘감고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청파동 쪽의 신통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주 근접에 좋은 입지에 신축촌이 들어서는데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원효로 일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보시게 되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는 호가 32평 기준으로 20억 정도 나와 있고요. 옛날에 신계 이편한 세상이었던 용산 이편한 세상, 신계동에 있는 거죠. 867세대인데 32평이 롯데캐슬과 마찬가지로 21억대, 22억대 호가가 나와 있고, 지금 원유로 일가 건너편에 있는 주상복합, 이제 이 원유로 일가가 그 역세권 시프트를 통해서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롯데캐슬이나 이편한세상처럼 아파트보다는 더 프라임처럼 주상복합이 될 것이고, 이 주상복합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느낌을 나는 그런 아파트로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32평 기준으로 호가는 23억, 뭐 20억대 이렇게 비슷한 호가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건설이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뭐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이냐면 여기가 남영역이고 이쪽이 삼각지역인데요. 3,316가구가 들어오고 이 중에서 일반 이제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물량 합쳐가지고 1,906세대 그리고 임대 물량으로 1,410세대가 들어와서 최고 35층 높이로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효창공원역이고 이게 효창공원 롯데캐슬이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지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신계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첸시아 주상복합촌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정도 이제 맛집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멋진 모습으로 도시정비형 사업으로 다시 이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이하로만 지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꿔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대부분의 면적인 88%를 준주거지역, 즉 주상복합을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적률은 480% 정도가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산정일 관련한 건데요.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등 이런 후보지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좀 미리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매수 자체가 어려워요. 아예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좋습니다. 조합원은 작고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데 역세권 시프트는 사실 구역 지정 발표 전에만 사면 되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투자자가 많아지면 토지 소유주가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분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성을 계산할 때 추가 분담금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시장을 바꿔 나갈 거니까 신축을 살려면 결국에 비싸게 사야 되고 결국에는 로또 분양은 없고 신축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싸게 살려면 구축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싸게 사서 싸게 팔고 나면 부동산 투자에 별로 이렇게 재밌는 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정비 사업을 공부를 하고 임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될 곳을 먼저 선취매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공모일과 권리산정의 기준이 좀 프리한 그런 부분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좀 찾아가지고 노후도라든가 권리산정일이 여유가 있고 용적률이 높은 이런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고 기회를 좀 늘려가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보실 거고 용산도 핫한 지역이고 역세권 시프트 이렇게 사업에 맞는 어떤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걸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지금은 뭐 매물 추천이 아니고 투자 결정은 각 개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면서 좀 더 공부하고 임장을 많이 가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